조선은 1392년에 건국돼서 몇 년에 망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1910년에 망해요. 어느 나라한테 망하죠? 일본한테 망하죠. 그리고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요 시기를 뭐라고 불러요? 일제강점기라고. 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이제 우리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 맞이한 다음에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1948년까지 3년 동안 한국을 일본이 이제 아니라 미국이 대신 통치를 해요. 미군정 시기라고 불러요. 군정이 뭘까, 군정? 군사들이 정부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2026년까지 대한민국 시기죠. 네. 근데 아무튼 조선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횟수로 몇백 년이에요? 1910 빼기 1392 하면은 518년이죠. 5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을 갔어요, 무려? 518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고 500년 정도를 이어간 왕조예요. 너무나 500년이면은 진짜 뭐 감도 안 올 만큼 너희 아직 50년도 못 살았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죠? 근데 그 50년을 10번을 곱한 것만큼이 이어져 왔다고. 그러니까 엄청 기나긴 왕조죠. 그죠? 그래서 이 조선을 역사학자들이 공부할 때 앞이랑 뒤로 나눠요. 앞을 무슨 시기? 조선 전기라, 전기. 자, 뒤를 조선 후기라고 불러요.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기준은, 자, 조선을 외적들이 두 번 쳐들어왔어요. 한 번은 일본 사람들, 키가 작은 일본 사람들, 왜소하다 그래서 외놈들이라고 했죠, 일본을. 자, 첫 번째 쳐들어온 건 누구라고요? 일본. 일본이 일으킨 난리를 뭐라고 부르죠? 외란. 그렇죠. 정확하게 임진년에 쳐들어 임진왜란이라고 하잖아요. 자, 일본을 겨우겨우 물리쳐냈더니 이번에는 저 여진족, 예, 만주족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죠. 그 오랑캐를 후금이라고 했죠. 그 후금이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오랑캐였단 말이에요. 오랑캐들을 우리 조선 사람들 뭐라고 불렀을까요? 호라고 불렀어요. 호. 호란. 자,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요. 한복 입어봤어요? 안 입어봤어요? 한복 그 바지 혹은 한복 치마에 여기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자, 주머니가 없으면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그 한복 입었을 때 뭐 이렇게 집어넣을 거 있으면은 소지품 같은 거 어디다 챙겼을까요? 너희 세배 해본 적 있어요? 세배? 세배하면 세뱃돈 맞죠? 그 세뱃돈을 어디다 저장해요? 어? 그냥 저 지갑에 그냥 요즘 넣긴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한복에서 따로 분리된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보자기처럼 생긴. 복주머니라고, 복이라고 써있는, 복들어, 복 받으라고 써있는 그 복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따로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조선시대 사람들이 입는 한복에는 주머니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인조가 막 머리를 조아린 그 오랑캐들 있었죠? 홍타이즈 기억나죠?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뭐 절했잖아요. 얘네들은 자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응. 자 여기 정수리 부분을 다 어떻게 해요 보통? 삭발하죠? 그죠? 그리고 머리 요 끝에 부분은 좀씩 남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변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변발. 예. 변발이 변발. 이 사람들은 선생님 머리랑도 좀 비슷한가요? 안 비슷하죠? 네. 변발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활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는 생활을 해요. 네.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 보면 소도 있고 막 이렇게 여기 뒤에 양도 있고 막 가축들이 있거든요. 이 가축들을 그 넓은 초원이나 들에 풀어놓고 그럼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겠죠. 얘네들을 이제 키우면서 얘네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냥도 하고 얘네가 다 크면 잡아먹기도 하고 이 짐승들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 얘네들이 이 짐승들이 똥을 싸잖아요. 그럼 그 똥을 모아가지고 이 짐승들이 풀만 뜯어먹었기 때문에 얘네 똥은 다 풀똥이에요. 그래서 이거에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풀에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잘 타죠? 그래서 이 말똥이나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연료로 쓰기도 했다. 땔감으로. 그리고 말이나 소나 양이나 젖이 나오죠. 이 젖으로 우유 같은 거 만들어 먹고 우유 가만히 굳혀놓으면 뭐가 돼요? 치즈가 되죠. 그런 것들 먹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생활을 유목생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유목생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조선 임금 인조가 무릎을 꿇었던 그 청나라, 수금이란 나라는 이 유목생활하는 여진족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말을 타고 거의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한 두세 살 되면서 걸어 다닐 때쯤 되면서 말을 타요. 작은 말들을 타다가 거의 얘네들은 죽을 때까지 말을 계속 타요. 어디 사냥하러 가거나 전쟁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도 다 말을 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쟁을 나갈 때 투구 같은 거 쓰려면 투구 쓰면 여기 열이 나죠. 열 같은 것들 잘 이제 좀 이렇게 그 방출하기 위해서도 이 위에 머리를 다 깎아요. 그래서 방금 아까 보여드린 그 머리 스타일이죠. 변발. 얘네들은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봐요. 얘네들은 그래서 말 위에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얘네들 싸우는 사람들이랑 말 위에서 이렇게 싸우는 기병들이랑 누가 더 셀까요? 이 말이 일단 빠르기도 하고 말 위에 타면은 위에서 아래 사람을 내려다볼 수가 있죠. 이 기병들이 엄청 전투만 하면 잘 싸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 봐봐요. 조선 사람들이랑 중국 사람들은 선생님 봐봐. 조선 사람들이랑 중국 사람들은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깎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머리가 길면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머리를 위로 묶죠. 자, 그죠? 이렇게 묶는데 자, 그걸 뭐라고 해요? 상추라고 하죠. 상추 들어봤어요? 상추 처음 들어봐요? 자, 요런 머리 본 적 있죠? 이런 머리들을 상추라고 부른다고. 자, 근데 왜 머리를 안 자르고 이렇게 묶을까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충성이랑 효도라고 했죠. 충성은 신하가 군주에게 하는 거고, 효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죠. 근데 유교에서는 자, 너희가 받은 너희 몸이나 머리카락이나 다 모든 것들은 부모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거 이 몸에 있는 털 하나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막 뜯거나 하는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태어나면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머리가 자라면 머리를 묶어가지고 이걸 평생 동안 유지를 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다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대머리 안수이 나와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뭘 쓸까요? 그 다음에 잣을 쓰는 거예요. 잣. 갓이 뭔지 알아요?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조선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바지에 주머니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그랬죠. 근데 이 여진족 애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뭔가 따로 주머니를 만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바지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요. 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오랑캐를 호라고 부른다 그랬죠? 병자 호란, 정묘 호란이었잖아요. 오랑캐들이 만든 주머니 해가지고 무슨 주머니? 호주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주머니. 호주머니 들어봤죠? 호주머니. 그리고 얘네들이 만들어 먹는 떡. 밀가루에다가 깨나 꿀 같은 거 넣어가지고 기름진 철판에다가 두른 다음에 칙 눌러가 납작하게 만들어 먹는 떡. 호떡. 들어봤죠? 자, 이게 무슨 떡이에요? 오랑캐들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조선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배받은 그 여진족이나 후금 얘네들을 뭐라고 무시했다고 세 글자?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무시했어요. 머리도 저렇게 막 깎고 다니고 저 야만인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자, 다시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외란과 호란 이 두 번의 난리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양난이라고 불러요. 너희 왼쪽 오른쪽을 양쪽이라고 하죠? 외란과 호란 일본 애들이랑 여진족 애들이 쳐들어온 거 두 번의 난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난. 조선 왕조 몇백 년? 잘 봐, 집중 좀 해. 몇백 년? 500년. 양난 이전을 조선 뭐라고? 전기. 양난 이후를 조선 뭐라고 부른다? 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란이 몇 년에 일어났어요? 1592년에 일어났죠. 아까 조선 건국이 몇 년이라 그랬죠? 그게 딱 몇 년이에요, 조선 전기는? 200년이죠, 딱. 그죠? 조선 후기는 약 300년 가까이 되겠죠? 정묘호라는 1627년, 병자호라는 1630. 자, 조선 전기에 조선과 외국의 국가들이 가졌던 관계를 볼게요. 먼저, 자,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명나라가 있었어요. 우리 임진왜란 때 조선 도와줬던 나라 알죠? 조선은 이 명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 유지했다? 4대 관계를 유지했어요. 4대가 뭘까? 4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고 모시는 거를 4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자, 명나라 황제. 그 사람을 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황제. 조선 왕. 누가 더 높아요? 명나라 황제가 더 높아요. 명나라 황제가 조선 왕을 조선 다스려하고 임명해 주면 조선 왕은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4대라고. 자, 근데 겉으로만 4대 관계고, 선생님 봐봐. 명나라 황제가 왕한테 너 조선 다스려, 조선 왕으로 인정해 줄게 하면은
자, 조선왕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명나라 황제한테 선물을 보내야 돼요. 이거를 조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조공. 자, 그러면은 조선이 손해죠. 선물 바쳤으니까. 근데 손해봐가면서 명나라 황제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할까? 아니에요. 조공을 바치면 명나라 황제가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하면서 그 조공을 줘요. 그거를 사리라고 불러요. 사리. 너희 뭐 감사합니다 하고 답례할 때 사리란 말 들어봤어요? 조선왕이 조공을 바치면 명나라 황제는 뭐를 준다고요? 사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공이랑 사례랑 어떤 게 더 컸을까요? 가격이나 양이나. 사례가 더 컸단 말이에요.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한테 머리를 숙이는 대신에 경제적으로 어때요? 더 손해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명나라를 이렇게 모셔왔다. 이게 4대 외교. 자, 그럼 명나라 말고 아까 우리 봤던 그 머리 특이한 애들 있죠? 자, 여기 봐봐요. 조선이죠? 무슨 장성 만리?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 아래쪽에 있는 중국 나라가 무슨 나라? 명나라. 조선 바로 위에 이 땅을 만주라고 하는데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애들이 진주. 이 여진족은 아까 우리 머리 스타일 봤죠? 변발. 그렇게 머리 스타일하고 이상하게 하고 말 타고 다니는 유목생활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농사 잘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공부에 좀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말 타고 다니면서 사냥이나 가축 기르는 건 잘하는데 그런 것 쪽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나라나 조선은 말 타고 다니는 것보다 뭘 더 많이 해요? 공부. 그래서 여진족을 깔보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세 글자로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무시했다고. 그 오랑캐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해요? 호라고 부르는 호. 그 오랑캐들의 주머니 뭐라고요? 호주머니. 오랑캐들이 먹는 떡? 호떡. 자, 여진족이 조선 전기에 자꾸 조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선 땅인데. 근데 여진족이 조선에 들어올 때는 뭐를 요구하냐면 자기들 먹을 것 떨어져서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하러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조선이 이걸 안 주면은 조선 사람들을 죽이고 조선 사람들 그걸 뺏어갔단 말이에요. 자, 조선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한글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최윤덕 장군이랑 김종서 장군을 보내가지고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여기다가 우리 행정구역을 만든 사군과 육진을 만든다. 사군은 여기 백두산 지역의 사군, 육지는 여기다 만든다. 자, 이렇게 해서 여진족을 본때를 보여준 다음에 몰아냈어요. 근데 여기가 원래 여진족이 살던 땅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들 입장에서 살터전도 뺏겼고 갑자기 밀려나니까 먹고 살 길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조선한테 또 와가지고 여진족이 그러지 말고 좀 뭐 서로 필요한 거 좀 절약하고 합시다. 조선에 요구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역소를 만들어줘. 조선 입장에서는 원래 여진 땅이었던 곳을 이제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 말도 안 통하고 힘들었겠죠. 여진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여기 남쪽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사를 시켜요. 이사 가는 거 뭔지 알죠? 백성들을 이사
서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여기 여진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관리들을 여진족 관리들로 일부 임명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토관제도로. 자, 선생님 봐봐. 이렇게 명나라 같이 즉 커다란 중국 같은 나라들한테는 머리를 숙여요. 자, 이런 걸 뭐라고 본다고 두 글자로 사대라고 한다 그래서 사대? 근데 여진족 같이 문화적 하나 우리보다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한테는 때로는 채찍도 들었다가 때로는 당근도 줘요. 밀고 당기기 해요. 자,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자, 선생님 봐봐. 너희 이웃집 사람이랑 지낼 때, 뭐 요즘에는 잘 그러진 않겠지만은, 일방적으로 너무 잘해주기만 해도 좀 그렇고, 또 너무 쌀쌀맞게 굴어도 좀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연애처럼. 자, 이렇게 사귀는 거를 교린이라고 불러요. 이웃 린자에 탑일 교자예요. 사군육진을,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진족들을 몰아낸 다음에 사군육진, 우리 땅을 개척하기도 하고, 여진족들이 무역하는 거 요구하면은 무역소를 만들어줘서 교역을 허가해주기도 하고. 자, 일본은 조선 초기부터 골칫거리였어요. 자, 일본 섬이죠. 자, 섬에서 만약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없으면. 섬에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은 한번 뭔가 전쟁이 나든 아니면 농사가 잘 안 되든 해가지고 식량이 떨어지면은 굶어 죽는다. 그러면 그 부족한 식량을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배를 타고 조선으로 와가지고 조선 해안가를 노리지를 않아. 조선에 있는 그 바닷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 걸 뺏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런 일본 도적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두 글자로? 외구 혹은 외적이라고 불렀죠. 조선과 일본 사이에 봐봐, 선생님 봐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일본이랑 조금 더 가까운 섬이 하나 있어요. 이 섬 무슨 섬일까요? 대마도라는 섬이. 일본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스시마 섬이라고. 이 스시마 섬은 외구들이 머무는 그 기지예요, 기지. 그러니까 외구들이 배 타고 이 조선 해안가들 와서 막 노략질한다. 스시마 와가지고 잔치를 벌이거나 자기들끼리 또 정비를 해가지고 조선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외구의 소굴이라고. 자, 세종대왕은 이종무라는 장군을 보내서 이 외구의 소굴이었던 대마도를 정벌 하게끔 해요. 근데 일방적으로 또 그 외구들을 몰아내고 너무 강력하게 이제 나가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 아, 우리 이제 앞으로 안 그럴게요. 무역만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온다. 자, 그래서 일본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세 개의 항구를 열어줘요. 항구를 열어준다는 거는 이 항구에 와가지고 일본인들이 무역을 할 수 있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자, 부산포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연포. 자, 부산포 어딘지 알죠? 어디겠어요? 부산이겠죠? 연포는 어딜까요? 울산이에요. 어디라고요? 울산. 제포, 진해라는 곳이. 이렇게 일본인한테 무역을 허용해주기도 해요. 자, 선생님 봐봐. 일본인들은 무역을 이만큼 해가지고 물건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조선에서 무역을 자유롭게 다 허용해줬다고요? 제한된 무역만, 정해진 양이랑 정해진 액수만 무역하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일본인들 입장에서 이거 답답했겠죠? 자, 그리고 봐봐. 점점 일본인들이 무역만 하러 이제 왔다가 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이 부산이랑 울산이랑 진해 이런 데 눌러 앉아가지고 일본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허가 받고 안 받고? 허가 안 받고.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점점 이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가요. 나중에 이 부산이랑 울산이랑 이 진해 지역에 사는 일본인들이 10,000명이 넘어요. 적지 않죠? 자, 그러다가 자, 조선 정부에다가 더 많은 무역을 할 수 있게 요구해달라고 막 떼를 쓰다가 이게 안 되니까 조선 관리들을 죽여버리고 여기서 이게 삼포외란이에요. 따라 읽으면 뭐라고요? 이때 일본인들을 간신히 몰아냈어요. 몇 명 쳐들어왔냐면 4,000명이 쳐들어왔어요. 4,000명이면은 초등학교 전교생 합치면 얼마 정도 되죠? 1,000명? 그쵸. 초등학교 한 1,000명 되죠. 초등학교 한 4개 정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숫자가 다 몰려 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 조선 사람들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변사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요. 비는 준비한다. 변은 뭐냐면 변방. 변방이 뭘까? 변방. 여기 지금 서울은 수도죠. 그죠? 여기 말고 저 멀리 바닷가 끝이라든지 그 변두리 지역을 변방이라고. 변방의 일을 준비하는 기구 뭐가 만들어졌다? 비변사.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인들을 쫓아냈는데 문제는 일본이 한번 많은 숫자가 돼서 쳐들어와요. 이번엔 7,000명이 쳐들어왔어요. 일본을 얕보면 안 돼. 일본은 항상 방심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렇다 할 전쟁이나 이런 거 없었던 평화로운 시기가 무려 80년 가까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일본은 언제든지 우리 과거에 한국이 뺏은 적이 있었죠. 근데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일본은 좀 조용해질만 하면 계속 조선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죠. 유구는 어딜까, 유구? 너희 일본 저 끝자락에 있는 지금 일본에 편입된 섬이 있거든요? 오키나와라고 들어봤어요? 오키나와가 유구예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시암, 자바. 시암이 어딜까, 시암. 동남아시아 국가 생각나는 거 너 얘기해봐. 시암은 태국이에요. 태국 들어갔어요? 자바는 어딜까, 자바. 인도? 자, 조선 전기, 봐봐. 조선 전기까지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우월하고 위에 있고 더 큰 나라라고 여겼던 명나라한테는 어떻게 했다고요? 두 글자로? 4, 4대에서 4대. 조공 바치고. 근데 사실 조공 바치는 게 이게 손해는 아니라 그랬죠? 사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진족이나 일본이나 유구, 뭐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하나? 여기던 오랑캐들 있죠? 얘네들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잘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 넘으면 어떻게 해요? 본때를 보여주기도 했죠? 막 군대 보내서. 자, 이렇게 밀고 당기기 하는 거를 교린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조선 전기의 외교 관계, 나라 바깥에 있는 나라들과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를 기본으로 했다? 4대 교린. 여기서 4대는 어느 나라? 명나라. 교린은 여진족이나 일본이나 유구 동남아시아. 근데 일본이 여기 보세요. 상포회란 일으킨 게 몇 년이에요? 1500. 1500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을묘외변 일어난 게 몇 년이에요? 1555년. 자, 45년 이거 주기를 쳐들어왔죠. 한동안 조용하다가 또 쳐들어왔죠.
1592년. 이게 무슨 난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임진왜란이죠. 여기다 왜란. 자, 이때 육군은 어떻게 됐어요? 참, 정발이죠, 정발. 참패했죠? 반면에 수군은 어땠어요? 대승을 거뒀죠? 자, 누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대첩? 하객진, 한산도 대첩, 그죠? 그리고 길을 모르는 일본군들을 기습했던 무슨 병사가 있었어요? 의병, 정의농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조선 선조가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줬죠. 조명연합군이 그래서 어디 탈환했어요? 근데 명나라 군대가 너무 신나게 내려오다가 지금의 고향 지역에서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됐죠? 패배했죠. 조선은 전쟁을 어떻게든 좀 끝내고 싶었는데 여기서 한번 지면서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됐다고 그랬죠. 이때 휴전협상이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전개가 돼요. 그러는 동안 조선에서도 대비를 해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막 많이 죽였잖아요. 뭘로 많이 죽였죠? 새도 잡는다는 총? 그죠? 대포, 조총으로 많이 죽였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일본 조총, 일본인들 죽고 가서 남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총 같은 것들을 주워다가 개량을 해요. 연구를 한다. 이걸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 조총을 만들어내고요. 그때를 새로 편성을 하는데 훈련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이 훈련도감은 3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수병? 3수. 4수. 사수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 사수. 활 쏘는 사람. 사수. 사수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살수.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창과 칼을 다루는 사람. 총이나 대포. 몇 수병이라고요? 3수병. 자, 이 사람들은 한번 봐봐. 다른 군인들은 다 농사 짓다가 나라에서 위급해지면 불러서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병사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자, 농사 짓던 농민들이 잘 싸울까요? 못 싸울까요? 못 싸워요. 근데 이 훈련도 가면 군인들은 돈 받고 군사훈련만 받는 농사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직업 군인들이라고요. 이 사람들 뭐라고요? 이런 군인들을 세 글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 돈 받고 훈련만 받으니까 전쟁 나면은 항상 바로 투입될 수가 있죠. 상비군이라고 불러요. 항상 준비된 군대. 이 사람들 누가 들어가는 저 조건이 있었거든요.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이 뭐였을 것 같아요? 너희 체력장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뭐 매달리기 몇 초 하는지, 뭐 팔굽혀펴기 몇 개 하는지, 윗몸 일으키기 몇 개 하는지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어? 안 해봤어요? 자, 이 훈련도감에 들어가려면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지고 뛸 수 있어야 돼. 이게 지원 자격이에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다 들어올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했죠. 그리고는 일본이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정유 재란이었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장군 자리에서 서울로 불려가가지고 감옥에 가 고초를 많이 겪죠. 이때 이순신 대신에 수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였어요? 원균이었죠. 자, 근데 원균은 아무래도 좀 감각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 가지고 거제도 앞바다에 칠천량에서 이순신이 만들어 놓은 수군을 다 꼬라박았죠. 자, 그리고는 12척에 남아있는 배로 이순신 장군 대승을 거뒀죠. 이순신 장군 마지막까지 일본 군대를 추격하다가 적의 총을 맞고 죽었죠. 이게 무슨 해전이었어요? 노량해전이었죠. 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변방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제 열리던 비변사령 기구가 나라를 운영하는 최고 기구가 돼요. 그리고 우리 저 불국사라든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일본인들이 다 불태워버리는데 일본인들이 우리 문화재를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도 데려갔어요. 도자기를 잘 만드는 이상평이라는 사람을 잡아갔고요. 너희 초승달에 그려져 있는 퇴계 이황이라고 알아요? 이 퇴계 이황의 제자들을 중에서 강항이라는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일본 성리학 발달에 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죠. 자, 이렇게 전쟁으로 많은 것들이 불타고 빼앗겨졌는데 이걸 복구한 사람이 어느 군주였어요?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 복구 사업을 했죠? 광해군이 뭐 많이 했다 그랬죠? 궁궐공사 많이 했다 그랬죠? 기억나요? 경복궁은 다시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경복궁은 다시 못 지었죠.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대신에 뭐 지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궁들을 지었죠. 그죠? 당시에는 덕수궁이라고 안 불리고 경운궁이라고 불렸는데, 자, 그 후에 여진족은 임진왜란 때 아무런 힘을 쏟아붓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힘을 잘 비축을 했죠. 그리고는 여진족의 추장이 누구였죠? 누르하치가 뭐를 건국했어요? 후, 우리는 금나라의 뒤를 이었다. 소금이 명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자, 소금과 명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명나라가 다급해져서 조선에 원병을 요청했잖아요. 이때 조선에서 광해군이 어떻게 했어요? 강홍립 장군을 보냈죠. 근데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알아서 하라고 했죠. 강홍립이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했죠? 항복했죠. 이거를 광해군의 무슨 외교라고 불러요? 이 중립은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 중립을 얘기해요? 명나라랑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얘기하죠? 자, 그러다가 광해군이 쫓겨나죠. 광해군이 무리하게 궁궐공사한 거랑 또 문제가 됐던 게 중립외교한 거는 선생님 봐봐. 당시 조선 학자들이나 조선의 선비들 입장에서는 광해군이 명나라랑 수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한다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왜? 그치.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준 아버지, 어머니 같은 나라. 그 명나라를 저버리고 어디랑 친하게 지냈어요? 오만큼 수금이랑 친하게 지냈죠. 자, 이거를 당시 이제 신하들은 못 견뎌했고, 그리고 광해군이 결정적인 실수.
엄마를 가두고 동생 영창대군은 어떻게 했어요? 증살시켰죠. 이것 때문에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고 새로 왕이 된 사람이 인조죠. 인조는 대놓고 인조와 서인 정권 신명배금했죠.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후금은 싫어. 그랬더니 후금에서 까불어 쳐들어왔죠. 정묘 보란이죠. 이때 후금이 조선을 아예 정복하러 온 거예요? 겁만 주러 온 거죠.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인조가 강화도로 쏙 숨었죠. 그러니까 형제관계 맺고 돌아가 버렸죠. 자, 그러고 나서 후금이 나라 이름이 뭐라고 바꿔요? 한 글자. 청이라고 바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요구해왔죠? 군신관계를 요구해오죠. 지금 조선이 군신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는 어느 나라? 명나라죠, 명나라. 명나라를 군주로 사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명나라 버리고 우리랑 군신관계 가지자는 거야. 조선 입장에서 그거 들어줄 수 있어요? 흔쾌히? 오랑캐를 어떻게 군주로 섬겨요? 싸워야 돼. 이게 무슨 론? 주? 자, 김상원도 있죠. 그대는 찢으시고 나는 붙일 테니 지금 어쩔 수 없이 항복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 누구? 최병길은 평화를 원했죠. 자, 인조가 이번에 강화도를 못 숨어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남한산. 여기 47일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인조가 나와가지고 또 했던 이틀간의 이벤트까지 합쳐가지고 47일이고 45일 동안 버텼죠, 남한산성에서. 그러다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찧었죠. 자, 이게 뭐의 굴욕? 삼전도의 굴욕. 병자 호랑. 자, 당시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최고 권력자가 돼.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머물던 곳이 에도라는 곳이에요. 에도. 그래서 이 에도의 중심을 둔 에도 막부. 이 막부는 뭐 정권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에도 막부가 수립되는데 이 에도가 지금은 어딜까요? 에도. 일본 좀 아는 사람. 에도. 일본 수도가 어디죠? 에도가 도쿄예요. 까지 에도는 이전까지 일본 역사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빛났던 적이 없었는데 이 에도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최고 권력자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이 에도가 지금의 도쿄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 많이 잡아갔다 그랬죠. 이 사람들 고향에서 갑자기 일본으로 잡혀온 거예요. 얼마나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동학부에서 봐봐. 선생님 봐봐. 좀 집중해. 딴 데 보지 말고. 전쟁이 끝났는데 일본이랑 조선이랑 관계가 어땠을까요? 냉랭했겠죠.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했으니까. 근데 전쟁을 일으켰던 히데요시도 죽고 정권이 바뀌었다 그랬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냉랭하게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조선이랑 옛날처럼 잘 지내자고 사람들을 보내와요. 조선도 언제까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한테 오케이 해요. 당시 에도막부에서 에도막부의 이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쇼군이라고 불렀어요. 일본은
최고 정치 권력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쇼군. 자, 쇼군이 사람을 보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왕 선조가 답을 해요. 답. 답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회답. 당시 그리고 선조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 보니까 그 조선인들이 많이 잡혀. 그 사람들을 다시 조선으로 데리고 온다고. 한 2천 명 정도는. 그거를 쇠환이라고. 이때 일본에 잡혀갔던 조선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피로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선조가 죽은 다음에 광해군이 왕이 됐죠? 광해군 때는 이제 일본이랑 완전히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회복해요. 이게 기후약조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200년 동안 명나라와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접화해주는 이 사람들이 파견돼. 너희 서로 연락 주고받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통신이라고 부르죠? 자,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명나라 조선 문화를 일본에 접화해주는 사신을 뭐라고 부른다? 무슨 사? 통신사. 자, 조선 후기 상황. 명나라는 결국은 후금한테 지고, 후금이 세운 청나라한테 계속 시달리다가, 봐봐, 선생님 봐봐. 무슨 장성? 만리장성. 조선, 여진족이 세운 무슨 나라죠? 청나라죠? 네. 여기 무슨 나라? 명나라, 청나라 전쟁만 하면 이겼다 그랬어요. 청나라가 다 이겼다 그랬죠? 청나라가 여기를 다 차지해요. 자, 땅덩어리 넓죠? 근데 청나라는 이 만리장성 아래쪽으로 넘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이 만리장성 때문에. 만리장성 끝에 요 관문이 굉장히 튼튼한 이 성벽을 산해관이라고 해요. 무슨 관? 산해관. 여기를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군사적으로 명나라를 완전히 압도했는데도 여기를 못 넘어가지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해관에서 유래해서 여기 안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내라고 부르요. 산해관 안쪽이란 뜻이에요. 자,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 나라 안은 엉망이어도 저 산해관이 워낙 튼튼해가지고 입고 있었어요. 문제는 명나라에서 이 청나라랑 전쟁하려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세금 많이 걷으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웠겠죠.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농민 반란이. 이 농민 반란이 이자성에 난이. 이자성이란 농민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반란이. 이 반란이 규모가 엄청 커가지고 명나라가 이 이자성에 진압하는데 애를 너무 많이 먹어. 심지어 이자성이 나라를 세워요. 명나라에 대항해서. 그 나라 이름이 뭐였을 것 같아요? 찍어봐. 찍을 수 없죠. 틈나라에서 틈나라.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틈나라. 자, 틈이 뭐예요? 틈? 어디 사이에 있는 어떤 구멍 이런 거죠. 틈을 봐가지고 자기가 천하를 통일하겠다 해서 틈왕이에요. 농민다운 좀 발상인데. 자, 아무튼 이 틈왕 이사성이 명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명나라 수도였던 베이징, 북경이죠? 여기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명나라 황제 순정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농민 반란군들이 수도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살을 해요. 명나라 황제가, 자, 우리 조선 왕들은 경복궁에 살았죠? 명나라 황제는 어디 살았을까요? 북경 안에 있는 자금성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 자금성 뒷산에서 명나라 황제 순정제가 목을 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자살했다는 건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죠. 그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을 차지해요. 당시 근데도 청나라는 사대관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만리장성 때문에 못 넘어요. 이 사대관을 지키던 명나라 장군이 오삼계라는 사람, 오삼계. 자, 오삼계가 사대관을 지키고 있다가 소식을 들어요. 명나라 수도 북경이 농민 반란군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사람이 또 와가지고 뭔가를 알려줬어요. 오삼계는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북경에 살고 있었는데 아까 농민 반란군이 북경을 빼앗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농민 반란군 중에 오삼계 여자친구를 자기 여자친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강제로 빼앗는 걸 강간이라고 하거든요. 오삼계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친구 농민 반란군한테 뺏겼어요. 어땠을까요? 화났겠죠. 자, 화나서 만리장성 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활짝 열어줘. 누구한테? 이 청나라한테. 청나라 군대가 땡큐 기다렸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북경으로 쳐들어가요. 근데 북경은 농민 반란군대 지키고 있었죠. 이자성이 틈나라 군대랑 청나라 군대가 맞서 싸워요. 상대가 될까 안 될까요? 농민 반란군 곡괭이 든 사람들이랑 청나라 그 정예병사랑 상대가 안 되죠. 자, 결국 이자성은 청나라 군대에 잡혀서 죽고, 자, 이제 중국의 주인은 명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바뀐다? 청나라로 바뀐다. 자, 청나라 사람들 아까 머리 스타일 봤죠? 요즘은 그렇지 않죠. 여자는 머리 길러요. 남자만. 자, 여기 뭐라고 불러? 만주라고 하죠. 이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인데, 이 청나라 사람 인구가 몇 만일 것 같아요? 50만이에요. 만주족 인구가 몇 만이라고요? 이 넓은 땅에 50만 명밖에 안 살아요. 지금 한국 인구 5천만이거든, 남한이. 자, 근데 명나라 인구가 몇 명일까요? 그쵸. 요 당시 3억에서 4억 정도였어요. 자, 근데 청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4억 명을 지배하게 된 거. 아까 그 머리 깎은 애들이 반발하는 애들? 걔네 50만 명이 중국 사람들 몇 명을 지배했다고요? 4억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 청나라예요. 봐봐요.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망한 거는 상황일까요?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명나라가 망했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성당 다니거든? 조선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 명나라는 조선한테 하늘이었어요, 하늘. 아빠고 엄마고 세상의 모든 거였단 말이에요. 문화의 중심이고. 근데 그 명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저 머리 빡빡 깎은 오랑캐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랑캐 대장을 황제로 섬기게 된 거예요. 치욕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때부터 조선에서는 청나라를 정벌하자. 저 오랑캐랑 우리 같은 나라에서 살 수 없다. 그 오랑캐 청나라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을 정벌이라고 하는 건 쳐들어가서 차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놈들 제거하는 게 정벌이에요. 북쪽을 정벌하자. 무슨 놈? 뭘? 야, 저 청나라 우리 청나라 가보니까 얘네는 서양 사람들이랑 막 교류하고 배울 게 너무 많아. 배워야 된다. 오랑캐지만 배우자. 무슨 론? 북한군. 청나라와 청나라 사람들이 살던 이 땅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만주라고 한다 그랬죠. 만주가 더 넓은 범위고 백두산이 있으면은 백두산 주변의 만주 요 지역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간도라고 불러요. 사이 간자 써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간도. 자, 여기에 조선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인삼을 비웠어요. 인삼. 인삼 알아요? 약초? 인삼 가격 어떨까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근데 인삼을 여기서 길러가지고 이제 조선에서 가져와서 팔고 막 이랬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이게 탐났겠죠. 그래서 이 지역 인삼밭을 놓고 조선 사람들이랑 청나라 사람들끼리 막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 자, 그래서 청나라 관리가 여기 와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청나라 땅, 저기부터가 조선 땅. 나라 간의 경계를 정한단 말이에요. 나라 간의 경계를 뭐라고 하죠? 국경이라고 부르죠. 여기 백두산 있다 그랬죠? 비석을 하나 박아요. 백두산 정계비예요. 반도를 어느 나라가 차지할 건지 가지고 시발점이 되는 일이에요. 시발이라고 하는 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는 외로운 섬 하나가 있죠. 무슨 섬? 독도죠, 독도. 들어봤어요? 이 독도 지역에 바다사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당시. 그 바다사자 알죠? 물개라고도 하죠? 그 물개를 조선 사람들은 강치라고 불렀어요, 강치. 근데 이 물개가 그 잡아서 먹으면 고기도 굉장히 맛있고 물개 가죽이 또 되게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어부들이 이 울릉도랑 그 옆에 독도까지 와가지고 이 강치들을 많이 사냥을 많이 해서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일본도 이제 그 강치가 꽤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여기 와서 일본 어부들이 막 그 강치를 잡아가는 거예요. 조선의 어부였던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예, 조선 관리들의 옷을 관리 옷을 이제 빌려다가 입고 혼자 일본을 건너가요. 깡도 세죠. 그 다음에 일본 그 관리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조선의 관리라고 호칭을 하고 저 독도는 원래부터 조선 땅이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자, 일본 쪽에서는 조선이랑 큰 문제를 만들기 싫어가지고 여기다 알겠다 하고 그 안용복을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다 안용복이 로 울릉도는 어디?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거를 일본으로부터 파괴를 받고 안용복은 어떻게 됐어요? 안용복이 아까 어떻게 일본에 가서 뭐 했다 그랬죠? 그냥 조선 어부 자격으로 일본 관리들 만났다 그랬어요? 조선 관리 행세를 했다 그랬죠. 근데 이거
뭐 애국적인 활동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관리 행세를 한 거죠. 좀 어려운 말로 사칭이라고 하죠. 관리 사칭. 관리가 아닌데 관리인 척을 한 거예요. 조선에 와가지고 벌을 받아. 이 사람 죽이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그래도 좋은 일하고 온 거잖아요.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요. 어디 먼 곳으로. 근데 그 이후의 기록은 없어서 아마 금방 풀려나지 않았을까. 나쁜 일을 한 건 아니니까. 오늘 이렇게 시기 구분하는 거랑 일본과 그 여진족이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이렇게 나라 바깥에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가지는 거를 대외 관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대외 관계. 다음 시간부터 조선 후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